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와 달가스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달가스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덴마크를 지금의 낙농 강국으로 이끈 사람이죠. 덴마크가 19세기 후반에 프로이센하고 전쟁에 져가지고 남쪽의 비옥한 땅을 다 프로이센에 뺏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남은 땅이 그 유틀란트 반도 그쪽만 이제 남아가지고 유틀란트 반도라는 게 이제 황무지 모래사장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해의 해풍이 휘몰아치는 황무지 모래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달가스가 이 덴마크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길은 황무지 유틀란트 반도를 옥토로 개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북해의 그 해풍이 몰아치는 그 해변가로 가가지고 방풍림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거기 모래밭에다가 또 바다 그 북해 그 찬 해풍이 몰아쳐가지고 나무들이 다 심는 쪽쪽 다 말라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제 달가스는 그거를 열심히 심고 또 심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그게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냐. 그렇지만은 달가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마침내는 그 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20, 30년 뒤에는 마침내 그 해풍을 이겨내는 방풍림이 유틀란트 반도에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방풍림이 조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풍림 안으로 목초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낙농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은 세계 제일 가는 낙농 국가가 된 거죠,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뭐 다들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달가스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방풍림을 조성을 했다. 물론 뭐 허구한 날 실패를 했지만은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만약에 달가스가 방풍림을 조성하지 않았다면은 덴마크는 계속 가난한 나라로 계속 살았을 것이고 지금의 그 낙농 강국 덴마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제가 앞에 동영상들에서도 자주 강조를 했지만은 거의 이제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외국의 저명 유럽 유튜버가 태국기가 흘러 녹아내리는 거를 그 유튜브의 처음 장면인 썸네일에다가 그거를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이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 소멸 제1호 국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도 자주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0.7명인데 그거는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 2.1명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1명 이하인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지난 거의 10년 안팎으로 학계 출산율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학계 출산율이 올라갈 거냐?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이미 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도 뭐 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지 않지만은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들도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전 나온 그 기사에 의하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60% 정도가 출산하지 않겠다 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0% 여성들이라도 잘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렇지가 않죠. 지금 뭐 애를 낳으면은 어릴 때 키우는 보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다 맞벌이 부부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국가에서 보육 시설을 잘 만들어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당첨되면은 무슨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여 받아서 월급 받아서 학원비로 다 나간다는 게 오죽하면은 EBS 교육방송에서 그게 주제로 해서 특집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월급 받으면은 학원비로 다 나간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부모들이 이 2세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을 안 낳으면은 이미 0.7명이라는 것도 부모 세대의 3분의 1만 아이들을 낳는다는 거죠. 부모 세대 숫자의 3분의 1만 아이들이 난다는 거니까 인구가 그 한 세대가 지나면은 3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학교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또 0.5명, 0.4명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스파르타가 인구 소멸로 멸망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그러죠. 거기는 뭐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외침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외침을 당하지 않아도 지금 낳는 아이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두 세대 뒤라고 그래봐야 60년, 길어야 70년입니다. 두 세대 뒤에 인구가 출생아 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7명이 계속 안 떨어지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마다 3분의 1씩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1, 다시 또 3분의 1 줄면 9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세대 뒤 70년 뒤에는 출생아 수가 지금 출생아 수의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9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 안 됩니다. 23,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학교 출산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세대 뒤에 6, 70년 뒤면은 언제입니까? 2008, 90년대. 2100년이 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6, 70년 뒤입니다.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학계 1년에 총 출생아 수가 3만 명도 안 된다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3만 명 출생하라는 거는 그 3만 명이 출생해서 100년을 다 산다고 그래도 총 인구가 30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인구가 300만이었던 적은 아마 고려시대보다 더 훨씬 이전일 겁니다. 자, 문제는 그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은 완만하게 연착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한쪽 면만 보고 하는 거지 다른 면을 전혀 보지 않고 하는 얘기죠. 왜냐? 5천만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금이 제대로 거치겠습니까? 연금 생활자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대로 폭망입니다. 인구가 꼭 뭐 0명으로 돼야지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그렇게 망하면은 이 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떠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민 오겠습니까? 그런 망해가는 나라로? 안 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민을 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불과 10만 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민을 20만 명, 30만 명 받을 겁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 아니라 뭐 미국 뺨치는 혼혈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이민 안 받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불과 이민 온 숫자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니까 벌써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좋다고 막 그게 마치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인 양 떠들고 있지만은 다문화 더 이상 안 된다. 문화가 동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다문화가 되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도저히 서로 용인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난리 아닙니까? 더 이상 이민 받지 않겠다. 스웨덴 같은 나라,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스웨덴, 덴마크 지금 이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세력이 더 거기는 더 설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으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정말 눈 감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왜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정말로 속고 대제해야 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학교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정부에서 국민들을 에게 경각심을 발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에 대해서 한 번도 경고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하니 누가 그걸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학교 출산율 계속 수직 낙하했죠.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국회의원으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치 달가스가 아무도 그 되지도 않을 일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했지만은 방풍림을 계속 심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방풍림이 조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뭐 달가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위기를 그대로 유야무야 넘겨서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온탕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구 소멸의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기회의 창, 윈도우 오브 오퍼추니티라고 그러죠. 기회의 창이 4, 5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저출산을 완화시키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 젊은 부모들의 가장 큰 2세 출산 장애 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노원구에서 교육특구로 노원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부모님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공보육시설을 특구에서 한번 어떻게 해서 공공보육시설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를 한번 시범 특구를 통해서 한번 이뤄볼까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특구 사업이 성공되면은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가지고 빨리 저출산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저출산을 적어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